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저희가 쉬는 동안에요. 이 세계 금융시장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원달러 환율 있잖아요. 이게 1,420원대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저도 연휴 내내 그냥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네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숫자였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환율이 막 불안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뭐 주식, 금,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동시에 올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최근 금융시장 동향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요. 이 두 가지 현상,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급등하고 또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의 랠리, 이 에브리띵 랠리가 왜 동시에 벌어졌는지 그 배경이랑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약간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 이 상반된 신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풀어가 보죠. 자, 그럼 먼저 가장 좀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환율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연휴 기간 중에 한국 시장은 쉬었잖아요. 근데 여괴 시장, 그러니까 해외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달러 가격이 보니까 1,420원, 뭐 한때는 1,425원까지 넘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이 딱 열리자마자 그 가격이 그냥 현실화된 거죠. 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원화 가치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걸까요? 자료들을 보면 어떤 요인들이 좀 지목되고 있나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보니까요. 이번 환율 급등은 국내 요인보다는 정말 압도적으로 국외, 그러니까 대외적인 요인들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흐름인데요. 하나는 달러 자체를 되게 강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뭐 원화나 다른 통화들의 매력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한 거죠. 가장 근본적인 건 역시 달러 자체의 강세요. 그 달러의 전반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 이게 최근에 96 수준에서 꾸준히 오르더니 이제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와, 100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 뭐 이런 뜻이죠. 달러 인덱스가 100에 가까워졌다는 건 정말 상당한 강세 신호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외 요인들이 이 달러 강세를 막 부추기고 있는 건가요? 자료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요인이요. 바로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그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업무 정지 사태요. 이게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어, 잠깐만요. 보통 정부 셧다운 같은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그 나라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줘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지 않나요? 근데 왜 이번엔 이게 오히려 달러 강세 요인으로 분석되는 거죠? 자료에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보통 단기적인 경제 충격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자료들은 현재 상황을 좀 더 복합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해결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더 심화된다는 점이에요. 공화당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서 뭔가 해법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뭐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아니면 예산 삭감, 심지어 연방 공무원 해고까지 거론하면서 되게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해결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투자자들은 당장의 경제 지표보다는 아이고 혹시 더 큰 혼란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로 몰리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미국의 문제인데 역설적으로 전 세계 불안감을 키워서 달러 수요를 자극한다.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럽의 재정 불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국하고 프랑스 상황이 좀 안 좋다고 자료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쌓이고 국채 이자 부담은 커지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도 시장에서는 저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크다는 거죠. 이러니까 영국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즉 인기가 없어서 싸지는 거죠. 반대로 국채 금리, 그러니까 수익률은 올라가는, 이자를 더 많이 줘야만 팔리는 그런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데 금리, 그러니까 수익률은 오른다는 게 바로 그 국가의 신용도나 재정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더 심각하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긴축 재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복지 축소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워낙 거세다고 하죠.
자료에 따르면 뭐 화염병 준비에 이런 격한 표현이 나올 정도의 반대 문화 이런 것까지 언급될 정도니까요. 화염병이요? 와.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총리가 긴축안 실패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또 새로 임명된 총리마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또 사임하고 이러면서 리더십 공백이랑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서도 뭐 크고 작은 재정 관련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와, 프랑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화염병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니. 유럽 전체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로나 파운드화보다는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큰손 투자자들이 유럽 자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 자산을 늘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달러 강세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대외 요인은요. 일본의 정치, 그리고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입니다. 곧 새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에서는 이 인물이 그 아베 전 총리의 경제정책, 즉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요? 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대규모 양적 완화였잖아요. 돈을 막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요. 만약에 이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면 일본 엔화 공급이 늘어나면서 엔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엔저 현상이 더 심하다고 이런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달러당 엔화 환율이 152엔을 넘어서는 등 이미 엔화 약세는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일부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원화,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를 약간 비슷한 아시아 통화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가면 원화나 위안화도 같이 약세로 가겠구나 이렇게 보고 동시에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엔화 약세 전망이 원화 약세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런 원엔 동시 약세 베팅 수요도 이번 환율 상승에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유럽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는 것,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 계승 가능성에 따른 엔화 약세 전망까지 이 세 가지 거대한 외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 달러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렸고 이게 결국 달러 강세랑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네요. 와, 정말 글로벌 요인이 압도적이었군요. 그럼 혹시 우리 내부적인 요인은 전혀 없었을까요? 자료에서 언급된 국내 요인은 없었나요? 국내 요인도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그 대규모 관세 부과 문제 있잖아요. 자료에 따라서는 3,500억 달러 규모로 언급되기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서둘러서 합의하는 것보다는 협상이 길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불확실성 그 자체라는 겁니다.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기업이나 외환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달러를 사두려는 수요, 그러니까 해지 목적의 달러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비 차원에서? 네, 이것이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최근에 관련 부처 장관 회담이나 청와대 회의 소식이 있긴 했지만 아직 시장이 좀 안심할 만한 구체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대외적인 달러 강세 요인에 더해서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대내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까지 확 치솟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환율 급등 배경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하고 약간 혼란스러운 건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막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휴 동안 다른 자산 시장은 완전 정반대로 뜨거웠다는 점이에요. 미국 주식시장은 나스닥이랑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고 대만이나 일본 증시도 강세를 보였고요. 심지어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는 금값마저도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고 또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도 12만 5천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죠. 와, 말 그대로 진짜 모든 것의 랠리인데 자료에서는 이 앞뒤가 안 맞는 듯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 모순이 현재 시장을 읽는 핵심 열쇠일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자산별 상승 동력을 좀 살펴보면요. 주식시장, 특히 미국, 대만, 일본 증시의 강세는 압도적으로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끌었다고 분석됩니다. 엔비디아, AMD 같은 기업들의 대규모 칩 공급 계약 소식 같은 게 연이어 터져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3.4%나 급등하는 등 그야말로 AI랑 반도체 열풍이 시장을 휩쓴 거죠. 네네. 이 열기가 당연히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관련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는요. 과거에는 증시랑 좀 반대로 움직이면서 대체 투자나 위험 회피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증시와의 동조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그 자금이 증시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으로도 함께 흘러들어가는 패턴이 강해졌다는 거죠. AI랑 반도체 기대감이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고 또 넘치는 유동성이 코인 시장까지 밀어올렸다. 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금은 왜 오른 걸까요? 금은 보통 시장이 불안할 때 오르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AI 혁신에 대한 기대로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데 동시에 불안의 상징인 금값까지 사상 최고 수준이라니 정말 혼란스럽네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의 복잡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실 연말 예측치를 훨씬 웃도는 좀 빠른 속도였죠. 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최고가 랠리를 펼치는가? 자료들을 종합한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극화요? 한쪽에는 AI 혁명 같은 이런 긍정적인 내러티브에 집중하면서 미래 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룹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기술주 중심의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에는요. 아까 우리가 쭉 살펴봤던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 유럽의 재정위기 가능성, 그리고 이런 랠리 자체가 좀 버블일 수 있다는 우려 같은 이 표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인들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비유하자면 마치 배에 물이 차오르기 전에 먼저 구명보트에 올라타려는 사람들처럼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료에서 언급된 미국의 정치적 긴장감 고조 뉴스들, 예를 들면 텍사스주 방위군의 이동 같은 것들이요. 이런 뉴스들이 이런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이들의 자금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려들면서 금값을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있다. 이런 거군요. 와, 한쪽에서는 파티를 즐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상탈출구를 찾는 모습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딘가 좀 섬뜩한 해석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연휴 동안 주식이든 금이든 코인이든 뭐라도 들고 있었다면 수익을 냈겠지만 현금만 가지고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가장 아쉬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연휴 기간 동안 나타난 금융시장의 두 가지 큰 흐름, 즉 원달러 환율 급등과 모든 것의 랠리 현상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미국 정치, 유럽 재정, 일본 통화 정책 같은 복합적인 대외 요인이 달러 초강세를 유발하면서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는 점이었고요. 둘째는 이런 불안 요인 속에서도 AI 중심의 기술주 낙관론과 동시에 커지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하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함께 최고가를 향해 달리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듯한 신호가 시장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랠리라는 말이 단순히 시장 전체가 건강하고 낙관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는 약간 필사적인 움직임과 동시에 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깊은 긴장감과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표출된 현상일 수 있다. 이 점을 자료들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자산인 기술주와 안전자산인 금이 동시에 역대급 가격을 향해 달려가는 이 현상을 목격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시장의 최고점 경신 이면에 있는 투자자들의 이 확신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이 정말 미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바로 문 앞에 와 있을지도 모를 혼란에 대비해서 필사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어쩌면 좀 절박함에 가까운 몸부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을 대비하는데 중요한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